경제 강국이라고 알려진 일본의 숨겨진 실상이 드러나며 지식인들이 혼란에 빠졌다는 소식입니다. 일본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던 한국에서 놀라운 경험을 한 일본인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본의 경영대학 교수가 경험한 한국 남자에 관한 일화가 알려지며 일본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사연인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키코라고 합니다. 도쿄대학교에서 경영학 교수로 일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일본에서는 꽤 성공한 편이었죠. 어릴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일본 최고의 대학에 들어갔고 그 후 미국에서 박사 학위까지 받고 돌아왔어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결혼이었죠. 35이 되도록 혼자였습니다. 부모님은 매일 결혼 이야기만 하고 계셨어요. 아키코야, 언제 결혼할 거니?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매도 여러 번 봤어요. 어머니께서 소개해주시는 남자들을 만나러 다녔습니다. 대부분 괜찮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의사, 변호사, 회사원들이었죠.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만날 때마다 실망하고 있었어요. 일본 남자들은 너무 답답했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의사는 여자는 집에서 아이만 키우라고 했어요. 교수가 좋은 직업이긴 하지만 결혼 후에는 집안일에 전념하는 게 옳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만난 변호사 역시 결혼하면 제가 일을 그만두길 원했죠. 모든 남자들이 비슷했어요. 여자는 남자 뒤에서 조용히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 의견을 말하면 여자가 너무 나선다고 했어요.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도 저 대신 남자가 다 시키려고 했습니다. 정말 답답했죠. 친구들과 이야기해도 마찬가지였어요. 아키코는 너무 까다로워. 남자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 이런 말만 들었습니다. 저는 그냥 평등한 관계를 원했을 뿐인데 말이에요. 그러던 중 새 학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원 수업을 맡고 있었어요. 경영전략론이라는 과목이었습니다. 첫 수업 날 강의실에 들어가니 낯선 얼굴이 보였어요.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었습니다. 그 학생의 이름은 박민수였어요. 28살로 저보다 7살 어렸습니다. 하지만 첫인상이 남달랐어요. 다른 일본 학생들과는 뭔가 달랐죠. 눈빛이 살아있었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첫 수업에서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현대 기업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은 무엇일까요? 일본 학생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일본에서는 보통 이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박민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디지털 전환과 함께 조직 문화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또렷했어요. 전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의 답변이 정확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생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보세요 라고 했더니 막힘없이 대답했어요. 한국 기업들의 사례까지 들어가며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평소에 조용하던 강의실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박민수 학생이 먼저 발언하니까 다른 학생들도 조금씩 의견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수업이 끝나고 박민수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오늘 수업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혹시 추천해 주실 참고서적이 있을까요? 그의 태도가 정말 적극적이었어요. 배우려는 열정이 눈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몇 권의 책을 추천해 줬어요. 그런데 며칠 후 다시 찾아왔습니다. 교수님이 추천해 주신 책을 다 읽었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벌써 다 읽었다는 말에 놀랐습니다. 그 책들은 꽤 두꺼운 전문서적들이었거든요. 그날부터 박민수는 자주 연구실에 찾아왔어요. 수업 내용에 대해 질문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와의 대화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일본 학생들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박민수는 제 의견을 진지하게 들었어요. 제가 말하는 중간에 끼어들지도 않았고 반대 의견이 있을 때도 정중하게 표현했습니다. 교수님 말씀도 맞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봤는데요 라고 시작했어요. 이런 식으로 대화하는 남자는 처음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박민수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어요. 그는 서울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고 아버지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간호사였어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일본까지 유학을 온 거였죠. 박민수와 대화를 나누면서 한국 남자들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는 정말 특별한 사람인 걸까요? 아니면 한국 남자들이 다 이런 걸까요? 궁금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박민수가 제게 말했어요. 교수님, 한국에서 친구가 결혼한다고 해서 잠깐 다녀올 예정입니다. 그의 친구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욱 궁금해졌어요. 한국 남자들이 결혼할 때는 어떤지, 여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박민수가 한국에서 돌아와서 이야기해준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 제 친구는 부인과 집안일을 나눠서 하고 있어요. 요리도 같이 하고 청소도 함께 한다고 하더군요. 일본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인이 직장을 다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오히려 응원해주고 있었습니다. 박민수의 말을 들으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더욱 궁금해지고 있었어요. 박민수는 학업에 정말 열심이었습니다.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때로는 새벽 2시까지 연구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의 열정에 감동받고 있었어요. 그럼 박민수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쓴 논문이 학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어요. 일본 학생들도 놀라고 있었습니다. 외국인 학생이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내는 경우는 드물었거든요. 박민수는 성공해도 자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겸손해졌습니다. 아직 배울 게 많다고 항상 말했어요. 이런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본 남자들은 조금만 성과가 있어도 자랑하기 바빴는데 말이에요. 드디어 박민수가 박사 학위를 받는 날이 왔습니다. 학위 수여식에서 그의 모습을 보니 뿌듯했어요.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저도 그의 지도교수로서 자랑스러웠습니다. 학위 수여식이 끝나고 박민수가 저를 찾아왔어요. 교수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많이 성장할 수 있었어요. 그의 인사가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했어요. 서울에 있는 경영연구소에서 일자리를 구했다고 하더군요. 한국경영연구원이라는 곳입니다. 거기서 국제협력 업무를 맡게 되었어요. 그 순간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박민수와 헤어지게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동안 그와의 대화가 얼마나 즐거웠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박민수가 한국으로 떠나는 날, 공항까지 배웅을 갔습니다. 교수님, 기회가 되면 꼭 한국에 오세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그의 말에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어요. 박민수가 떠나고 나니 대학이 썰렁해졌습니다. 연구실에 찾아오는 학생도 없었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사람도 없었어요. 일본 학생들과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달 후 박민수에게서 이메일이 왔어요. 한국에서 잘 적응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연구소에서 일본과의 협력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혹시 교수님께서 관심 있으시면 함께하면 어떨까요? 그 이메일을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한국에 가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박민수를 다시 만날 수도 있고 한국이라는 나라도 직접 볼 수 있었죠.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박민수가 보내온 설명을 보니 정말 흥미로운 내용이었어요. 한일 기업의 경영 전략 비교 연구였습니다. 제 전공 분야와 정확히 맞았어요. 연구소 측에서도 저희 참여를 적극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2주 정도 한국에 머물면서 공동 연구를 진행하자는 제안이었어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참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국행 준비를 하면서 마음이 설레고 있었어요. 처음 가보는 나라였고 박민수를 다시 만날 생각에 기대가 컸습니다. 동시에 한국 남자들이 정말 어떤지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어요. 출발 전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기대와 설렘, 그리고 약간의 긴장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박민수가 마중을 나와 있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그의 모습에 반가웠습니다. 교수님,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의 밝은 미소를 보니 한국에서의 시간이 즐거울 것 같았어요. 인천공항에서 나오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공항이 정말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일본 공항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세련된 느낌이었죠. 박민수가 공항철도를 타자고 했습니다. 지하철로 연구소까지 바로 갈 수 있어요. 일본에서도 지하철을 많이 이용했지만 한국 지하철은 어떨지 궁금했어요. 지하철역에 들어서자마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여기 너무 깨끗했어요. 바닥에 쓰레기 하나 없었고 벽도 반짝반짝했습니다. 한국 지하철이 이렇게 깨끗한 줄 몰랐어요 라고 말했더니 박민수가 웃었어요. 요즘은 더 좋아졌어요. 예전보다 훨씬 깨끗해졌습니다. 전광판에서는 전철이 도착하기까지 남은 시간을 알려주었고 정말 그 시간이 되자 전철이 도착했어요. 일본도 정시 운행을 자랑하고 있었지만 한국에선 마치 그것이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정확한 운영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개표 시스템도 카드만 대면 작동을 하니 정말 간편했어요. 전철 안에서 더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모든 승객이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일본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전화 통화하는 사람도 없었고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도 없었어요. 한국 사람들도 지하철에서 조용히 하는군요. 박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요즘은 다들 매너를 잘 지켜요.
특히 서울 지하철은 정말 깨끗하고 조용해졌어요. 창문 밖으로 보이는 서울 풍경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질비하게 서 있었어요. 한국경영연구원에 도착했습니다. 건물이 정말 멋있었어요. 유리로 된 현대적인 건물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니 깔끔하고 세련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박민수가 연구원들에게 저를 소개해줬습니다. 일본 도쿄대학교에서 오신 아키코 교수님입니다. 연구원들이 모두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여자 연구원들도 많다는 거였습니다. 저희 연구소는 여성 연구원 비율이 40%예요라고 한 분이 설명해줬습니다. 일본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대부분의 연구소가 남자들 위주였거든요. 첫 번째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가니 남녀 연구원들이 섞여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이 여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프로젝트 팀장 김소영입니다. 김소영 팀장의 진행 방식이 인상적이었어요. 모든 사람의 의견을 들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민수 씨 생각은 어떠세요? 정우 씨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식으로 모두에게 발언 기회를 주고 있었어요. 일본에서는 보통 나이 많은 남자가 회의를 주도했습니다. 젊은 사람이나 여자는 거의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 남자 연구원이 팀장의 의견에 반대했어요. 팀장님 말씀도 맞지만 저는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일본이었다면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김소영 팀장이 화내지 않았습니다. 정우 씨 의견도 좋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인지 설명해 보세요. 오히려 관심 있게 들어주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연구원들이 함께 식당에 가자고 했어요. 교수님, 한국 음식 드셔보세요. 모두들 친절하게 대해줬습니다. 식당에서도 놀라운 장면을 봤어요. 남자 연구원이 여자 연구원을 위해 물을 따라주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여자 연구원이 남자를 위해 반찬을 덜어주기도 했어요. 자연스럽게 서로 배려하고 있었죠. 일본에서는 여자가 남자를 챙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다르네요라고 말했더니 박민수가 대답했어요. 한국에서도 예전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요즘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오후에는 개별 연구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김정우라는 연구원과 함께 작업하게 되었습니다. 32살의 남자였는데 정말 세심했어요. 제가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해놨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친절하게 설명해줬습니다. 교수님, 이 부분이 이해 안 되시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김정우의 말투가 정중하면서도 자연스러웠어요. 일본 남자들처럼 딱딱하지 않았습니다. 작업하면서 김정우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결혼한 지 2년 된 신혼이었습니다. 부인도 직장을 다니세요라고 물어봤더니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네, 아내는 디자이너예요. 정말 실력이 좋아서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어요. 그의 목소리에서 자랑스러움이 느껴졌습니다. 일본 남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어요. 집안일은 어떻게 하시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둘 다 일하니까 당연히 함께 해야죠. 요리는 제가 더 잘해서 제가 주로 하고 청소는 아내가 좋아해서 아내가 해요. 정말 자연스럽게 말하고 있었어요. 첫날 한국에서의 경험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지하철도 깨끗하고 직장에서는 남녀가 평등하게 일하고 남자들도 집안일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일본과는 정말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둘째 날, 더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침에 호텔에서 나와 연구소로 가는 길에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에 먹은 음식 때문인지 속이 좋지 않았어요. 박민수에게 말했더니 바로 병원에 가자고 했습니다. 한국 병원이 어떨지 걱정돼요라고 했더니 괜찮으니까 가봐요라고 안심시켜줬어요. 가까운 병원에 도착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 병원처럼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접수를 하는데 직원이 정말 친절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일본이요? 반갑습니다. 더 놀라운 건 대기 시간이었어요. 일본에서는 몇 시간씩 기다려야 하는데 여기서는 15분도 안 돼서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 병원이 이렇게 빨라요? 라고 물어봤더니 간호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요즘은 예약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빨라요. 응급환자가 아니면 보통 1시간 안에 다 봐드려요.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정말 친절했어요. 자세히 진찰해보시고 단순한 소화불량 같습니다. 약 드시면 금방 나아질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처방전을 받고 약국으로 갔어요. 약국에서 또 놀랐습니다. 약사가 약 복용법을 정말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이 약은 식후에 드시고 이건 공복에 드세요. 혹시 이상하면 바로 병원 오세요. 일본에서는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주지 않았거든요. 결제할 때 더 놀랐어요. 진료비가 생각보다 정말 저렴했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네,
한국은 의료보험이 잘 되어 있어서 외국인도 저렴해요라고 했어요. 박민수와 함께 연구소로 돌아가면서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이 정말 좋네요. 빠르고 친절하고 저렴해요. 네, 한국 의료 수준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어요라고 박민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연구소에 도착해서 본격적으로 연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김정호와 함께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는데 그의 성격이 정말 꼼꼼했어요. 실수가 없도록 여러 번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정우 씨는 정말 세심하시네요라고 말했더니 부끄러워했어요. 아니에요. 교수님과 함께하는 중요한 연구인데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의 책임감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김정우가 부인 이야기를 더 해줬어요. 아내가 임신 중인데 제가 병원에 함께 가요. 한국 남자들은 요즘 다 그래요. 일본에서는 남자가 산부인과에 가는 경우가 드문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출산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저도 육아휴직을 낼 예정이에요. 회사에서 남자 육아휴직을 적극 권장하거든요 라고 했어요. 일본 회사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오후에는 다른 팀 연구원들과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이승준이라는 29살 연구원이었습니다. 그도 정말 예의가 바르고 적극적이었어요. 교수님, 일본 기업 문화에 대해 궁금한 게 있는데 질문해도 될까요? 그의 질문이 정말 날카로웠습니다. 일본 기업의 문제점까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어요. 이승준과 이야기하면서 한국 남자들의 또 다른 면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여자친구와 5년째 사귀고 있었는데 내년에 결혼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여자친구도 직장을 다니는데 정말 똑똑해요. 저보다 더 능력 있어요 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계속 일할 건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당연하죠. 왜 그만둬야 해요? 저희는 둘 다 일하면서 함께 살아갈 거예요. 그날 저녁 연구원들이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한국 전통 음식점에 갔는데 분위기가 정말 좋았어요. 남녀 연구원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있었습니다. 식사 중에 더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남자 연구원들이 여자 연구원들의 의견을 정말 존중하고 있었습니다. 소영 팀장님 말이 맞아요. 미정 씨 아이디어가 좋은데요. 이런 식으로 여자들의 생각을 인정해주고 있었어요. 반대로 여자 연구원들도 남자들을 편하게 대했습니다. 정우 오빠, 이거 어떻게 생각해? 승준아, 너는 어떻게 볼래? 서로 존댓말과 반말을 자연스럽게 섞어가며 대화하고 있었어요. 김소영 팀장이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교수님, 한국 직장 분위기는 어떠세요? 정말 자유롭고 평등한 것 같아요. 일본과는 많이 다르네요 라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예전에는 한국도 일본처럼 위계 질서가 엄격했어요. 하지만 젊은 세대는 많이 바뀌었죠. 능력이 중요하지 나이나 성별은 중요하지 않아요 라고 김소영 팀장이 설명해줬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박민수가 서울 시내를 구경시켜줬어요. 명동에 갔는데 정말 활기찬 분위기였습니다. 젊은 남녀들이 자연스럽게 데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저기 보세요라고 박민수가 가리켰습니다. 한 커플이 카페에 앉아 있었는데 남자가 여자의 가방을 들어주고 있었어요. 한국 남자들은 자연스럽게 여자를 배려해요라고 설명해줬습니다. 또 다른 커플을 봤는데 여자가 남자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어요. 일본에서는 공개적으로 이런 스킨십을 하는 경우가 드문데 여기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면서 하루를 정리해봤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도 훌륭했고 직장 분위기도 자유로웠어요. 그리고 한국 남자들이 정말 다르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김정우와 이승준 같은 남자들을 보면서 생각이 많아졌어요. 일본 남자들과는 정말 달랐습니다. 여자를 동등한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었고 집안일도 당연하게 나눠서 하려고 했어요. 그날 밤 일기를 쓰면서 적었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정말 매력적이다. 여자를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안다. 이런 남자와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다. 점점 한국에서의 생활이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지나면서 점점 더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고 있었어요. 셋째 날 아침, 연구소 근처에서 일을 볼 일이 있어서 구청에 갔습니다. 일본에서는 관공서 일을 보려면 하루 종일 걸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구청에 들어서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앉아서 기다리는데 정말 빨리 진행되고 있었어요. 제 앞에 10명 정도 있었는데 30분도 안 돼서 제 차례가 왔습니다. 공무원의 태도도 정말 친절했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웃으면서 물어봤습니다. 일본 공무원들은 보통 무표정한데 여기는 달랐어요. 필요한 서류를 빠르게 처리해주고 설명도 자세히 해줬습니다. 한국 행정 서비스가 이렇게 빨라요? 라고 물어봤더니 네, 요즘은 대부분 전산화되어 있어서 빨라요. 온라인으로도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라고 설명해줬습니다. 연구소로 돌아와서 박민수에게 이야기했어요. 한국 행정 시스템이 정말 빠르네요.
일본보다 훨씬 효율적인 것 같아요. 맞아요. 한국은 IT 강국이라 행정 전산화가 잘 되어 있어요. 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에는 새로운 연구원을 만났어요. 박성민이라는 31살 남자였습니다. 그는 박사 학위를 받은 지 얼마 안 된 신입 연구원이었어요. 정말 열정적이고 성실해 보였습니다. 박성민과 함께 작업하면서 그의 섬세함에 감동했어요.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자료를 정리해주고 한국 상황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설명해줬습니다. 교수님이 이해하시기 쉽게 그래프로 만들어 봤어요. 성민 씨는 정말 배려심이 많으시네요. 라고 말했더니 부끄러워했어요. 아니에요. 교수님께서 멀리서 오셨는데 도움이 되어야죠. 그의 겸손한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며칠 더 지나면서 박성민과 자주 대화하게 되었어요. 그는 혼자 살고 있었는데 요리도 잘하고 청소도 깔끔하게 했다고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남자도 혼자 살 수 있어야 한다고. 일본에서는 남자들이 보통 어머니나 부인에게 의존하는데 신기하네요. 라고 말했더니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요즘 한국 남자들은 다 그래요. 독립적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박성민은 여자친구도 없다고 했어요. 일에 집중하고 있어서 아직 만날 여유가 없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그가 생각하는 이상형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똑똑하고 독립적인 여자가 좋아요.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였으면 해요. 그의 답변이 일본 남자들과는 정말 달랐어요. 일본에서는 보통 순종적이고 집안일 잘하는 여자를 원했거든요. 이번에는 제가 일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일본 남자들은 아직도 보수적인 편이에요. 여자는 집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박성민이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요즘에도 그래요? 네. 특히 결혼하면 여자가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여자들이 불만스럽지 않나요? 박성민의 질문에 깊이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결혼을 못하고 있어요. 제 일을 계속하고 싶은데 일본 남자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박성민이 진지한 표정으로 들어주고 있었어요. 교수님 같이 훌륭한 분이 왜 결혼을 못해요? 한국에 오시면 좋은 사람 많이 만날 수 있을 텐데 라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웃으면서 정말 그럴까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날 저녁 연구원들과 함께 회식을 했습니다. 한국 전통주점에 갔는데 분위기가 정말 자유로웠어요. 남녀 구분 없이 모두가 편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면서 더 솔직한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김정호가 말했습니다. 저는 아내가 저보다 똑똑해서 좋아요. 많이 배우거든요. 일본에서는 들을 수 없는 말이었어요. 이승준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여자친구가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한국 남자들은 여자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있었습니다. 박성민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말했어요. 저도 언젠가는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고 싶어요.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파트너를 만나고 싶습니다. 그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지금까지의 경험을 정리해봤습니다. 한국에 온 지 일주일 만에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깨끗한 지하철, 빠른 의료 시스템,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까지 모든 게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한국 남자들이었어요. 박민수, 김정호, 이승준, 박성민 모두 일본 남자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자를 동등한 파트너로 생각하고 집안일도 함께 하려고 했어요. 특히 박성민과의 대화가 인상 깊었습니다. 그는 정말 진심으로 여자를 존중하는 사람 같았어요. 외모도 괜찮고 성격도 좋았습니다. 그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놀라웠습니다. 한국에 온 지 겨우 일주일인데 벌써 한국 남자에게 관심을 갖게 되다니요. 하지만 이건 자연스러운 감정인 것 같았어요. 일본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설렘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두 번째 주가 시작되었어요. 벌써 한국 생활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지하철을 타고 연구소에 가는 것도 자연스러워졌어요. 일본으로 돌아가기 싫다는 생각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박성민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그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어요. 그는 정말 세심하고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커피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는 매일 아침 마시는 커피를 준비해줬어요. 성민 씨는 왜 이렇게 친절해요? 라고 물어봤더니 부끄러워하며 답했습니다. 교수님이 좋은 분이라서 그래요. 그리고 일본에서 오셔서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의 순수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프로젝트 마감이 다가오면서 함께 야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연구실에서 일하는데 박성민이 저녁을 사오겠다고 했어요. 뭘 좋아하세요? 한국 음식 말고 다른 것도 괜찮아요. 한국 음식이 좋아요. 이제 익숙해졌거든요 라고 말했더니 기뻐했어요. 정말요? 그럼 제가 추천하는 음식 드셔보세요. 그가 사온 비빔밥이 정말 맛있었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더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눴어요. 성민 씨는 어떤 여자와 결혼하고 싶어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요. 나이나 학력은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이 통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의 답변이 정말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외국인이어도 상관없나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물론이죠.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고 생각해요. 일본 분이어도 좋고 다른 나라 분이어도 괜찮아요.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저에게 관심이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제가 너무 생각이 많은 걸까? 얼굴이 빨개지는 걸 느꼈습니다. 박성민도 저를 유심히 보고 있었어요. 교수님은 어떠세요? 한국 남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한국 남자들이 정말 매력적이에요. 일본 남자들과는 완전히 달라요 라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여자를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알아서 좋아요. 솔직히 일본 남자보다 한국 남자가 100배 정도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럼 한국에서 살고 싶지 않으세요? 라고 박성민이 물어봤습니다. 정말 직접적인 질문이었어요. 생각해본 적이 있어요. 한국이 일본보다 살기 좋은 것 같거든요. 그날 밤 박성민이 저를 집까지 바래다 줬어요. 늦은 시간에 혼자 가시면 위험해요. 그의 배려에 감동받았습니다. 택시를 잡아주고 안전하게 들어가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돌아갔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환해져 있었어요. 언제부터인가 박성민을 생각하면 미소가 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다음 날 박성민이 저에게 주말에 시간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서울 구경을 시켜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세요? 망설이지 않고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주말에 만나서 경복궁을 구경했어요. 박성민이 한국 역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줬습니다. 여기가 조선 왕조의 궁궐이에요. 정말 아름답죠? 그의 해박한 지식에 놀랐어요. 점심은 인사동에서 먹었습니다. 전통 한정식이었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한국 음식이 이렇게 다양한 줄 몰랐어요 라고 말했더니 기뻐했습니다. 교수님이 한국 음식을 좋아해 주셔서 기뻐요. 다음에는 다른 음식도 소개해 드릴게요. 박성민의 말에 다음에라는 표현이 있다는 게 설레었어요. 오후에는 남산타워에 올라갔습니다. 서울 전체가 한눈에 보이는 전망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와, 정말 멋있네요. 감탄하고 있는데 박성민이 조용히 말했어요. 교수님과 함께 와서 더 아름다워 보여요. 그의 말에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이건 분명히 고백 같은 말이었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성민 씨, 라고 말을 시작했는데 박성민이 먼저 말했어요. 교수님, 저는 교수님을 정말 좋아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특별한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드디어 고백을 받았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저도 성민 씨를 좋아해요. 한국에 와서 성민 씨를 만난 게 정말 행운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부터 저희는 연인이 되었어요. 박성민과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는 제가 원하는 모든 걸 가진 남자였어요. 똑똑하고 배려심 많고 저를 존중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주가 되자 일본으로 돌아가기 싫어졌어요. 박성민과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국에 남을 수는 없을까요? 라고 진지하게 생각해보기 시작했어요. 박성민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교수님,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제가 알아볼게요. 저희는 함께 미래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소에서도 저에게 정식으로 합류하지 않겠냐고 제안했어요. 교수님 같은 분이 계시면 저희 연구소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정말 놀라운 기회였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는 마지막 날, 박성민이 공항까지 배웅을 왔어요. 곧 다시 만날 거예요. 저는 교수님과 결혼하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네, 저도 성민 씨와 결혼하고 싶어요. 한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드디어 제 인생의 반쪽을 찾았어요. 한국 남자인 박성민과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갈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